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마감 시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장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33만원이고요. 마지막 날도 기어이 손실이 발생됩니다. 마이너스 7만원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3월달을 많진 않지만 90만원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월달은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푸틴 때문에 대응하기도 상당히 좀 힘들었었고. 차트 한번 볼까요? 3월달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월이면 3월이 시장이 좋았었네요. 이미 떨어졌었고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올라왔으니까 이 3월달이 초반에 조금 이제 여기 3월 처음 시작할 때 이게 3월 잠깐만요. 이날이 언제였냐면 여기서 시작했네요.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3월 초에 조금 올라가다가 이 푸틴이 공격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고 나서 빨리 끝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전쟁이 빨리 안 끝나버리는 바람에요. 그 다음 다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만 잘 대응했으면 후반에 올라갈 때 수익이 좀 났었어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제 수익을 보니까 초반에 수익을 안 좋은 시장이 안 좋은 그 흐름에서 수익 올려놓고 뒤로 가면서 조금씩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3월 달에는 지난주에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시장을 볼 수 없었다는 그런 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좀 많이 다사다난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에 좀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점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행히 손실 없이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대충 제가 1년을 그러니까 작년 4월 달부터 해서 1년치를 수익을 뽑아봤는데 한 51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매매한 건 4월 1일 기준으로 지금 딱 2년 되는 거네요. 오늘이 2년째입니다. 2년째인데, 보시면은, 앞에 1년 동안은 거의 한 70만원 정도, 한 6만원 정도 수익밖에 안 났습니다. 1년 동안 해가지고. 번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해서 오늘 3월 말이니까 이렇게 하면 1년 되겠죠. 지금 1년을 제가 집계를 내봤는데 516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달에 한 25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금이 자꾸 좀 늘어나면 똑같은 수익률이라도 그 수익금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좀 혼란스러워서 제가 계좌를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이 악재가 대부분 해소되고 나면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계좌 두 개를 같이 돌려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3월달은 오늘은 마이너스 7만원, 3월 전체로는 플러스 90만원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그냥 두서없이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다행히 좀 밀어 올렸습니다. 미국 선물지수가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한 1300억 정도, 지금 최근에 외국인의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밀어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물량을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은 떨어질 때 하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아마 물량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매수해도 그냥 위로 밀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시장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밤에 미증시가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이게 그 전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나스닥이 2점 몇 프로 올랐었는데 큰 진전이 없이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심리적으로 약간 이제 낙관론이 줄어들면서 뒤로 조금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보시면 그 전날 워낙 많이 떴기 때문에 그걸 약간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방향을 탐색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재공격을 들어가는 좀 더 그 심한 공격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밑으로 빠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시장에 대부분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제가 염려했던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도 지금 뭐 특별한 뉴스가 없는 걸로 봐서 조금 소강 상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확산될 걸로 보는데 그 중국에서 워낙 통제를 잘하니까요.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악재는 좀 희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악재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됐고 5월 달쯤에 이제 금리 인상할 때쯤 되면, 그러니까 4월 중순쯤 되면 그때부터는 다음 금리 인상 5월 달쯤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의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악재가 시장에 좀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급락하지 않는 이런 시기에 수익을 잘 올려야 되지 않을까. 물론 종목을 잘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계속 지금 종목들을 분석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모든 종목들을 다 한 번씩 이렇게 뭐 실적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웬만해서는 그 손실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은 조금 생깁니다. 지금 워낙 많은 종목들을 해가지고 대충 종목 누르면 이 무슨 일이 있었던지가 대부분 다 이 스토리가 머릿속에 다 그려집니다. 이제는 워낙 2년 동안 그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천이 아닐까. 그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그 쓰신 책, 제가 전에도 소개드렸는데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이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요. 그 전에 뭐 차트 관련한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았고,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쓰신 그 책이 저한테는 상당히 좀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한 20번 넘게 읽었었고요. 그래서 읽은 내용을 또 제 그 구독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 영상에 코스트라니 투자법 해가지고 그 책에 대한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보면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옛날에 그 멋모르고 덤볐다가 크게 한번 손실 보고 그 충격이 하도 커가지고 한 2년 반, 거의 2년 반보다 더 됐죠. 그냥 10년, 한 10년 넘게 13년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전업 투자하다가 하도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복구시키는데 한 13년 정도 장사하면서 먹고 사느라고 시간을 보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여유 자금으로 도전한 게 이제 2년 전에 이 영상 제작하는 이때가 이제 다시 재도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트라니 투자법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써놓으신 책의 내용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매매하는 걸 보여드린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좀 약간은 길게 보면서 소신껏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흐름에 휩쓸려 가지고 손절해버리고 나면 뒤에 급등해버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조금 아직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하다 보면 맞춰지지 않을까 싶고, 오늘 말일이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게요.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책에 쓰는 내용 중에 저런 게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내 체중에 맞먹는 금덩이를 가져와서 나하고 바꾸자 하더라도 나는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경험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투자하면서 그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이제 처음 그 증권사 객장에서 매매할 때 한 2번 정도 다 떨어먹었대요. 떨어먹어가지고 증권사에서 그 딜러 하면서 그 있죠.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객장에 손님들이 이렇게 주문 넣으면은 그거 그 집어넣어갖고 그 처리해주고 하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 돈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 수익을 방법을 찾고 나서 수익을 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힘든 과정을 다 겪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도 물론 이제 크게 손실을 한번 보고 망해봤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경험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도 지금 2년 동안 큰 소득은 없지만 2년이 지났지만 지금 뭐 별 소득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866만 원 가지고 해가지고 까먹지 않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800만 원 가지고 지금 이제 계좌를 반쪽에 놨으니까 실제로는 700만 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합쳐갖고 만약에 1400으로 움직여서 하면 수익이 2배로 늘어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돈이 2천만 원 모일 때까지는 꾹 참고 매매를 하자 이런 마인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차곡차곡 모으자 이런 그 관점으로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장중의 특징주 제가 가진 종목부터 먼저 할게요. 어제 제가 SD바이오센스 400, T플렉스 120, 소프트센 100, 피델릭스 100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가슴 아픈 종목부터 SD바이오센스 손절했습니다. 이거 아침 방송할 때 좀 말씀드렸는데 확진자가 32만 명 나왔습니다. 32만 명이면 많은 숫자이긴 한데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 전날 42만 명 있다가 10만 명 줄었네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고점 찍고 확산세가 꺾였다 이렇게 해석을 자꾸 해버리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단키트는 확진자가 줄고 코로나가 끝나버리면 과거로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좋지만 코로나 이전에 이 회사들의 실적은 아주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끝날 것 같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실적 좋지만 뒤에 그 코로나 끝나버리면 그 마스크 예전에 막 급등하다가 급락하듯이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코로나도 생각을 했지만 중국이 확산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일단 중국은 특별하게 확산이 8,000명에서 8,600명 뭐 이런 정도밖에 아닌 것 같고 봉쇄가 이제 먹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뒤에 어떻게 되더라도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 확진자가 10만 명이나 줄었기 때문에 오늘 다들 팔고 싶은 생각이 컸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을 했습니다. 분할로 해갖고 쭉쭉 팔았는데 계속 내려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이 매수가 많았는데 이 SD 바이오센스를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겠지만 역으로 밑으로 밀리면 얘네들도 못 버티고 또 손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절하는 힘으로 더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를 그렇게 믿을 수는 또 없죠. 그래서 오늘 아마 매도량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던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분위기가 오늘은 일단 안 좋으니까 나중에 다시 뭐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생긴다면 다시 들어가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다 손절했습니다. SD바이오센스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려고 그러다가 이 분위기가 당분간 계속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가면은 검사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확 꺾이는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뭐 영구적으로 계속 일어날 건 아닌 것 같고 오미크론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날 때가 됐다. 외국 사례를 봤을 때 1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손절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어제 벌었던 거 오늘 까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 그 SD바이오센스에서 7만원 벌었는데 오늘 7만원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됐고요. 마지막 날이니까 이야기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T플렉스인데요. 이 종목 오늘 배신감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게 지지선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절했다가 100만원만 다시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 뭐가 가장 가슴 아팠느냐 하면 여기서 당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쭉 누르다가 갑자기 탁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오면서 추가로 매수했다가 여기서 손절해버리는 바람에 손실로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어차피 가만히 있었으면 손실을 받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로 밀려버렸는데 이게 그
대충 오늘 그 철강 관련주 중에 이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이 아침부터 계속 밀고 올라갔거든요. 이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스틸이 계속 밀고 가고 10% 정도 올라갔거든요. 이 정도 올라가고 나니까 티플렉스가 이제 같은 그 니켈 그런 금속 쪽이니까요. 얘가 뒤에 반응이 뒤에 온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이제 보다 보니까 하이스틸이 계속 올라가니까 10% 올라가니까 금속 쪽에 테마가 오는갑다 싶어갖고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 티플렉스 쪽에 그 신용이 많다는 얘기는 이 종목에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체결되었습니다.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확 올라간 거고 이 기회에 물렸던 사람들이 확 털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쯤에서 조금 추가 매수했다가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손절하고 종가에 다시 잡았습니다. 그 다시 잡은 이유는 왜 잡았냐면 100만원 정도는 큰 부담이 없다는 것도 있었고 오늘 보시면 유니온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히토류 관련주인데 히토류가 올라가면 티플렉스는 원래 히토류 관련주였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 다음 이 종목 있죠. 황금 ST 니켈 관련주인데 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그냥 이제 지지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갭매우로 내려간다 이런 느낌의 지금 그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절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올라가기 힘든 상황인데 금속 관련주가 올라가도 계속 뒤로 밀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신용 다 정리되고 나면 올라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100만원 버린다는 그 생각으로 이건 정말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개인적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2차전지하고 이 원전 테마 쪽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게 뒤로 밀려버렸어. 가슴 아프지만 일단 100만원만큼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다 손절하고 다시 잡았습니다. 디플렉스. 그 다음에 아침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센하고 피델릭스 어제 잡고 나서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피델릭스는 정확하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잘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아침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손절하게 정리해버린다. 못 올라가면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대충 보합 가격에서 아침에 바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정리했고 소프트센은 한 1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잡을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소프트센을 추가로 더 잡았어요. 얼마에 잡았냐면 이 매매를 많이 한 것 같지만 같은 종목을 분할 매도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소프트센을 여기 있죠. 3,310원에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3,310원이니까 뭐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뭐 얼마 차이 나지도 않네요. 일단 그러니까 추가로 잡았다가 지금 100만원 있는 데서 100만원 더 잡았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일부 이익 실현하고 지금 현재 남겨놓은 게 한 130만원 정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플랫폼 이게 표현하기 상당히 그런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관련주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플랫폼 육성하겠다는가 뭐 이런 식의 공약이 나왔었습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후보 때 토론할 때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절레절레 했던 그 대목에 나오는 그건데요. 윤석열 후보가 공약에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 뭐 육성하겠다 이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플랫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뚜렷하게 정의 내리긴 좀 저도 이쪽이 전문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빅데이터 뭐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묶어갖고 데이터 관련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종목은 물량을 소화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위로 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앞쪽에 저항대를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쯤에서 자리만 잘 버티면 뒤로 이렇게
지지선 깨고 밑으로 안 빠지고 자리만 잘 버티면 물량 소화하고 나면 다시 위로 한번 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130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시간에 거래에서 한 1% 정도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길게 가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 피델릭스는 정리해버렸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정확하게 저 종목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정리해버렸고, 그 다음 오늘 아침에 방송할 때 티플렉스는 가지고 있었으니까 의미없고, 관심 종목으로 한국가구 매매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게 여기서 오늘 조금 수익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 3.89%나 수익이 났네요. 예. 슬금슬금 올라가고 200만원치 잡았는데요. 현재 한 77,000원.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서 손실봤던 부분을, T플렉스 손실봤던 이 부분을 여기서 커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가구는 제가 지금 평단가가 7,826원인데요. 볼까요? 7,826원이니까 한 대충 여기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국가구는 제가 좀 노렸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일단은 무조건 잡자는 생각으로 보시면 한국가구를 7,820원 잡고 그 다음 7,740원, 그러니까 5분봉입니다. 7,820원 여기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7,740원 여기서 한번 잡고, 그러니까 내려올 때 여기서 1차 한번 잡고 그 다음 여기서 또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잡았다가 이익 실현 좀 하고 지금 현재 다시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갖고 있는 게 200만원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단가가 지금 7,826원인데요 7,826원 여기서 잡았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가장 신경 써갖고 대응해왔던 종목이 한국가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어제도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뒤늦게 지금 대장격으로 등극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신원종합개발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힘을 붙여갖고 뒤로 밀리는 현상이고요. 범령근영도 좀 꺾이는 모습이죠. 그 이제 뒤늦게 이제 이 한국가구 이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저는 덕신하우징이라는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갭 떠갖고 밀려버렸고 그다음 여기서 한국가구가 NX하고 한국가구 둘 중에 NX도 뒤로 밀렸죠. 근데 한국가구가 그나마 갭이 많이 떠가지고 위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장이라고 봤을 때 안 밀리고 계속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좋게 봤는데 오늘 확실하게 이렇게 풀배팅을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제 장 끝나고 얘가 투자 유의 지정에 걸려버렸어요.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봤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 단기 가열 종목 되어버렸죠. 지정 예고. 지금 이게 지정돼버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지정 안 됐죠. 지금 뉴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얼마 이상 올라가면 단일가 지정돼버리는데 지금 올라가 버렸거든요. 근데 요 정도 올라간 건 괜찮지 싶은데 뭐 40거래일의 평균 가격이 얼마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규정은 다 모르겠어요. 이해는 못하겠고 알고 싶지도 않고 좌우지간에 너무 올라가면은 단일가 걸린다.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밀렸던 이유가 뭐냐면 5분봉인데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아침에 밀렸죠. 요건 밀렸던 이유가 뭐냐면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막 올라가고 있다가 5시쯤 돼가지고 투자 유의 지정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뉴스 딱 뜨고 나서 사람들이 시간에 거래에서 매수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던지면서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거래에서 올라갈 줄 알고 매수 막 들어왔는데 이제 내일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 막 들어왔는데 투자 유의 지정 딱 걸려버리니까 단타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제 손절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타하려면 올라가 급등하면은 단일가 지정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안 끌어올리거든요.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비싼 가격 주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게 밑으로 빠질 것 같으니까 손절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 힘으로 마지막에 한 60원 정도가 하락하면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하락하니까 장 시작할 때는 어제 시간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장 시작하면 자동으로 밀려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팔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눌렸고
제가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던지는 사람들은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단타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정리 다 되고 나면 그냥 길게 보고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일가 지정되든 안 되든 간에 팔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관련해서 대장격으로 보이기 때문에 팔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심리로 봤을 때 만약에 올라가가지고 단일가 지정되면 그 상태로 또 계속 가지고 있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타하는 사람들은 자금이 묶이니까 던져야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종목은 좀 길게 보더라도 한 달 정도라도 뭐 가지고 있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뭐 실적이 나쁘거나 무슨 악재가 생겨갖고 빠지는 게 아니고 투자 유의 지정 걸려갖고 급등시키는 데 대한 부담 때문에 단단한 사람들이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길게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단일가 지정되면 되고 그냥 나는 모아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100만원만 딱 잡자 하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이게 그 분위기가 좋아 보이길래 더 잡아갖고 200만원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 유의 지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시간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만약에 단일가 지정 걸리더라도 올라갈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보통 되게 강한 종목은 어쩌다 보니까 매수세가 몰려가지고 이게 그 단일가 지정되는 얼마 이상 되면 단일가 지정 이런 조건이 있더라도 갑자기 매수세가 몰려들으면 쫙 땡겨 올려가지고 그게 투자유의가 걸려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3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돼버리는데 그렇더라도 올라갑니다. 이게 되게 강한 종목은. 그래서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유의 지정 걸렸는데도 지금 위로 올렸잖아요. 이 마찬가지 개념으로 위로 올라가서 단일가 지정 되더라도 그 3일 동안 계속 그 단일가 매매하면서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 2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물론 이제 갭이 뜬 게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게 봅니다.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종목은 한 200만원 정도는 그냥 손실 각오하고 그냥 한번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잡은 겁니다. 한국 가구를. 그래서 이 종목은 그 단일가 투자 유의 풀릴 때까지 팔지 않겠다. 이거 10거래인가 뭐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뭐 한 달 정도 4월 중순까지 가지고 가자. 이래서 이제 한국 가구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가구가 투자 유의 쪽에 걸리면 마찬가지로 재건축 관련해서 다른 종목이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원하이텍 이 종목도 데크플레이트인가 뭐 그거 있죠. 건축할 때 쓰는 그 종목인데 얘도 조금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이건홀딩스 약했지만 대체로 지금 양봉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좋아했던 종목이니까 덕신하우징이 여기서 이제 갭 떠갖고 밀리는 바람에 손절하면서 밀렸는데 이 물량만 소화되고 나면 얘가 이렇게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갭으로 떠버리는 바람에 밀려서 여기 물린 사람도 손절하면서 뒤로 밀린 거지 이 종목이 이 부분이 없었다면 계속 횡보했더라면 이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까 오르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덕신하우징을 요것도 200만원 잡았다가 200만원 해버리면 이제 자금이 너무 많이 묶여버리니까요. 그래서 일단 100만원만큼만 이익 실현했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요것도 오늘 손실난 부분 좀 커버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덕신하우징 1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나서 드림 시큐리티는 종가에 잡았습니다. 근데 잡고 나서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지금 하락해 버려갖고 조금 속상하긴 한데요. 이건 이제 그 분봉으로 보니까 마지막 종가 때 이제 분봉으로 보니까 확 들어올리는데 솔직히 너무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익 실현 그러니까 이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약간 밀릴 것 같긴 합니다. 한데 일봉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 그림이 좀 괜찮다고 많이 봤었습니다. 과거 경험에. 그러니까 눌리다가 5일선 회복하면서 양봉으로 딱 들어 올리면 여기 시장 상황만 좋으면 위로 쫙 밀어 올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안 관련주로 제가 평소에 노리고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사고 싶었던 종목이었는데 그림이 맞춰졌기 때문에 요거 그
종가에 잡았습니다. 종가에 잡았는데 지금 어, 시간의 그 단일가 거래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속상하긴 합니다. 한 1.2%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내일 시초가에 하락해서 출발하겠죠. 4,480원이니까 대충 한 요 정도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손실 보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일단 잡았으니까 요것도 그대로 좀 길게 가져가 볼 생각이고요.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상승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돈 가지고 XM이라는 종목을 그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주문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지금 23만원 정도 매수됐고 요번에 지금 잘하면 요 체결되면은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문 넣어놓고 160주 정도 지금 체결이 덜 됐는데요. 액션 잡은 이유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르다가 지금 양봉으로 돌렸기 때문에 약간 더 빼올렸어야 되는데 조금 덜 오르긴 했지만 요 정도는 뭐 충분히 소화하고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안 관련주로 사고 싶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보안 관련주 두 종목 지금 그 시장 상황도 조금 혼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매매한 거는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SD 바이오센스 잡아갖고 하루 벌고 하루 까먹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을 그냥 따라서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대충 그냥 관심 종목 정도로 보시고 충분히 분석하고 나서 들어가셔야 된다. 이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금 관심 종목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그 재건축 관련한 종목 쪽하고 재건축 관련 쪽이 지금 한국가구하고 덕신하우징 요 두 종목이고요. 한국가구 덕신하우징 요 두 종목이 재건축 관련한 부분이고 그 다음 소프트센하고 드림시큐리티하고 엑셈은 데이터 관련한 종목이고요. 티플렉스는 이게 니켈인지 2차전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그 너무 억울해서 잡았고 대충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국가구 200만원 대충 이렇게 해서 지금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 그 어제부터 눈에 자꾸 들어왔었는데 5G 관련한 종목이 지금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보니까 HFR이라는 이 종목이 거의 대장격으로 밀고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코이버라는 이 종목도 시간에서 좀 밀리네요. 앞에 매물 때문에 그러네요. 그 다음 서진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이 5G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밀어 올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 실적 보니까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5G 종목을 가지 않은 이유는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작년 실적 보니까 매출도 지금 껑충 뛰었고요. 영업이익, 순이익도 지금 다 정상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거의 대장격으로 보는 종목인데 그리고 올해 예상치도 지금 상당히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밑에서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에요. 요거 이 매물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 봐서 시장이 상황이 좋다면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날이었고요. 그 외 나머지 뭐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 단일가 한번 쭉 체크 한번 하고 XM은 지금 잘하면 요번에 지금 4시 48분이니까 요번에 체결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드림 시큐리티는 안타깝지만 사자마자 물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티플렉스는 이게 지금 신용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 손절하는 것 때문에 당분간 쉽게 밀어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다 좀 손절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괜히 기대했다가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덕신하우징은 뭐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 한국가구는 밀리더라도 이건 대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밀리더라도 그대로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빠지더라도. 그 다음 소프트센도 뭐 느낌이 나쁘지 않고 대충 이렇게 해서 3월 마지막 날 거래를 모두 마쳤고요. 그 다음에
왠지 마지막 날 되니까 이 방송 끝내려니까 좀 아쉽네요. 보통 장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시간에 다닐까 그 종목 등락 현황 이걸 봅니다. 이거 보면 상승하는 종목도 쭉 보면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거래량이 좀 있는 종목만 봅니다. 이 중간에 뭐 그 한 주, 두 주 이런 거는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고 광림 그리죠. 이게 아마 상용차 인수 관련해서 뭔가 엮였던 것 같은 뭐 이거 인수 관련한 무슨 일에 얽혔을 것 같아요. 광림하고 이 상방울하고가 아마 서로 연결되는 회사일 겁니다. 대충. 근데 이런 쪽은 제가 그 취향이 아니라서 잡지 않는 거고요. 이 종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 끝나고 나면 체결되었습니다. XM 잡혔죠. 다 안 잡혔네요. 내 앞에 주문 넣는 사람이 있었는가 보네요. 당연히 이번에 내가 될 줄 알았는데. XM이. 이게 매도 뭡니까? 매도하는 사람이 지금 물량을 빼버렸네요. 아까 200주 있었는데 44주밖에 안 돼. 뭐 요렇게 모아가야 되죠, 뭐죠. 이건 뭐 더 안 잡히면 그냥 그대로 나누면 되고 내일 잡으면 되고 오늘 급한 것도 아니고 당장 이거면 내일 뜬다는 보장도 없죠. 이 매물 먹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급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간의 거리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으네요. 남선알미늄이 이것도 그 상용차 인수 관련해서 떴다가 지금 또 악재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밑에 떨어지고 있고 이런 쪽은 뭐 제 취향이 아니라서 대충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달도 뭐 큰 수익은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또 4월 달에는 내일 하루 그 금요일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위험 관리하면서 손실 보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3월 마지막 날 마감 시황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뭐 문의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읽어보고 그 댓글에 답변글은 잘 붙이진 않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하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근데 댓글을 항상 읽어보긴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제가 하트표 붙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답변해드릴 내용이 길게 있으면, 그 다음날 방송할 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3월 한 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